네, 선택과 집중 전략 세워봅니다. 한 주 동안의 코스피 지수는 결국에는 이 주간으로는 별로 오른 게 없는데 코스닥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종목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선택과 집중 전략 여인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수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 중요한 점들 어떤 거라고 보세요? 네,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은 특별하게 좀 펀더멘탈이나 시장 주요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좀 시간을 내가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그렇게 좀 가면서 후반부 종목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어떻게 판세를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올 연말에서 내년 초면은 여러분들의 계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전체적인 수 구조를 이해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한 자가 수익을 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가 얇다든지 지금 조금 애민 반응이 너무 심하게 보이는 분들은 오히려 잘못된 결과로 갈 수 있다는 거, 네,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은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월화 이틀 뺐고, 그죠? 수목 올라가고 오늘은 살짝 눌림목, 오늘 살짝 마이너스죠? 코스닥도 살짝 마이너스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 모멘텀보다는 개별 모멘텀 종목이 상대적으로 약진 강도가 강했다.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개별 모멘텀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우크라 재건이라든지 주택 모듈 이런 것도 이야기 드린 바가 있었고요, 물론. 네, 근데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앞으로 시장인데 이제 오늘 제가 물가와 금리 이야기를 딱 마지막으로 하는 날입니다. 의미를 좀 크게 두고 마지막으로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조금 들어보시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를 지난 30년간 이렇게 1년에 0.25에서 4%대까지 올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이번에 금리가 이렇게 인상이 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연준 의원들의 한 7, 8할에 이제 금리 좀 너무 빨리 올린 것 같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경기 회복과 그다음에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절반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가반수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내년에 오히려 지금 금리 인하 이야기까지 그건 좀 너무 빠른 이야기인데 중요한 거는 금융시장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금융시장이 이게 불안하다는 거는 결정적으로 어떤 신용 리스크를 야기할 수가 있죠. 예, 대한민국 환율도 화요일 고점이었다니까, 제가. 오늘 고점 치고 빠져버리죠, 그날. 예, 그래서 이대로 금리를 더 5% 올리려면은 일본은 지금 미국 국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조 2천억 달러. 사정없이 국채를 때려야 돼요. 그러면 미국 국채 급락을 미국이 원하지도 않겠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지금 급냉하는데 급냉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담보 쇼티지가 납니다. 그러면은 금융 불안이 야기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준이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물가 이런 거보다도 지금 금융시장 불안을 잡아야 되겠다는 거. 과도한 경기 위축은 이제 좀 제어해야 되겠다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제 한국은행이 0.25%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지금 우리 장영촌 총재 발언을 하고 이번 정부 때는 원희룡 장관 발언은 잘 들어야 됩니다. 기사 분석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지금 우리가 3.25까지 갔는데 3.5가 가장 최종금리 전망이 맞다. 최종금리 이제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는 그 최고점을 한국은 3.5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도 좀 힌트를 줬는데 내년 한 2월쯤이 될 거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은 이제 내년 2월 되면 금리 인상은 종결이 된다는 거고. 요거는 한국적 스탠드만 본 게 아니고 미국의 연준 의원들의 지금 생각이나 컨센서스를 파악을 하고 멘트를 날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IMF 때 금감원의 간부였었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빈말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가와 금리가 시장을 옥죄하는 시간은 이제 점점점 그 기능이 상실되고 멀어진다 이야기가 제가 주초 한참 어려울 때 이야기 드렸으니까 이제 금리 인상의 파고는 거의 이제 이번 12월 올리고 나면은 거의 마무리되거나 많이 해봐야 0.25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미국도.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이 끝자락에 왔을 때 주식시장은 먼저 선제 반영하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우 지수가 저렇게 치고 나가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경기를 표방하고 있죠.
경기를 표방하는 쪽에서는 지금 벌써 바닥을 치고 나가고 있고, 독일 닥스 지수도 마찬가지. 제 주중에 보여드렸죠. 닥스 지수 여러분도 보면 이렇게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다만 지금 나스닥 지수가 못 들어와서는 건 나스닥 안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많죠. 빅테크 기업들은 프리미엄 비쌌기 때문에 프리미엄 비싸고 빠지는데 조금 등락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나스닥도 반등을 모색할 거고 코스닥도 반등을 모색할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경기가 회복되기 위한 뭔가 조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은 이제 그렇다면 금리와 물가가 문제가 안 된다면 지금 뭘 봐야 되나 이거죠. 예, 진짜 경기가 회복이 되고 된다면은 무엇부터 갈 건가? 또 경기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거죠. 네, 이게 필요한데 지금 중국은 방역을 완화했으나 지금 도시 봉쇄가 있어가지고 지금 지도부들이 막 지금 상당히 공경에 처해 있는데 오늘 뭐 아침에 나온 뉴스를 하나 보면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문 밖에도 못 나가는데 노 마스크 월드컵 중 다른 나라도 전 세계가 지금 즐기고 있지만 노 마스크로 즐기고 중국만 밖에 못 나가고 마스크 2겹 끼고 있는 거죠. 유일하게 지금. 요거는 중국 인민들에게 엄청난 불만을 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것은 민심에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중국도 결국에는 예, 완화 정책으로 가는데 시간적인 문제만 남았다. 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중국 정치가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거는 긍정으로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중국발 리스크 때문에 하율 빠졌습니다. 그 위기 때문에 과도 반영한 거는 결론적으로는 뭐 기회 영역이 아니었던가.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우크라 전황은 계속해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예, 드리고 뭐 특별하게 지도도 그래가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UAE에서 러시아랑 지금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비밀 협상을 했다는 거죠. 겨울이 오고 이제 협상에 들어갈 겁니다. 이 협상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네, 상당 수십 차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러시아가 점점점 불리해지고 있죠. 러시아가 믿었던 지금 터키죠, 트리키아가 뭐 아이스크림 나눠 먹던 사이가 이제 아주 배신을 때려버렸어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의 다연장 로켓포 150km 정확하게 날아가는 예, 다연장 로켓포를 오히려 지원해가 뒤통수를 쳐버렸고 푸틴 자체가 공경에 처했어요. 네, 러시아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네, 전쟁에 실패한 차르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 전쟁에 실패하면 축출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추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 재건 관련주는 단발이 결코 아닌 거예요. 네, 뭐 어제는 빠졌죠. 빠지니까 시세가 이렇게 또 난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건설기계다. 예, 지금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이번 주 초입니까 주초 한번 언급드렸던 대창단죠. 장중에 뭐 초급등까지 갔었죠. 9,700까지. 저 7,000원대에서. 네, 이렇게 크게 터지면은 챙겨들 수 있는 네, 충분한 여유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네, 지수가 지니까 어제는 올라가던 지수 관련주들이 좀 약간은 수그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 주택 모듈러 이야기 드렸는데 모듈러 관련주는 개별 종목은 아침에 급등하다가 좀 밀렸고 네, 지난번에 네옴시티 때문에 갔던 이런 뭐 코오롱 글로벌이 오늘 네, 초강경으로 오늘 붙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모듈러 관련주도 12월에 뭐 구체적 이슈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등락은 있는데 이게 예, 단순 테마는 아니었다는 거죠. 주식은 기대값으로 간다는 이야기 표현을 제가 최근에 많이 드리는데 가시성이 보여야 됩니다. 현실 가능해야만이 주가 가는 거예요. 애플이 XR 기기 VR 기기를 예, 지금 시기를 좀 앞당겨가 출시하겠다고 하면은 관련주들이 좀 더 갈 수 있다 했죠. 네, 그래서 뭐 뉴플렉스 같은 주가도 이슈가 되었죠. 다만 이번 말이 뭐 다음 주 초반까지 화려하면은 오래 끌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 경기주들은 그렇다면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고 네옴시티고 앞으로 예, 저게 뭐 건설 장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방 산업이 발달되면은 네, 지금 화학 소재라든지 산업 소재주들 엄청난 수요가 또 뒤따라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화학 소재 업종군들 특히 이제 효성그룹주들 이런 것들은 단발이 결코 아니다 보고 있어요. 그대로 추세적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카카오도 제가 추측적인 낙폭과대 상승 잘 발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네, 국세청에서 특별 세무조사를 한다 하죠. 이번 세무조사는 MBC에 지금 적용했던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MBC 성격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네, 이번에
먹통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궁성 제가 세무조사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카카오는 시장 지배력을 잃어버릴 거라 이런 기사들 내는데 천만에요. 예, 이게 10년간 지닌 관습이 하루아침에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경제 공부 시간에 보면 항구의 관습이라고 있는데 지금 군산항에 항구를 신항만을 만들어도 배는 군산항으로 안 가죠. 부산항으로 가죠. 항구의 관습이에요. 같은 항로로 가거든요. 이 카카오는 없으면 오히려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 같고 결국에는 요 이슈도 제가 좀 반영되다가 돌아서겠죠. 간다면 계열사 카카오페이가 우세할 거라고 내가 보고 있고요. 네, 반도체도 오늘 경계 조정은 좀 있긴 있었는데 네, 오전에 변동성에 좀 이겨나가고 그래서 하단부에서 일어나는 핵심 경기주 추가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재건 이슈 뭐 최근에 뭐 더 남아있는 또 네옴시티 이슈 네, 이런 거 이슈도 좀 우세했고 제약바이오는 제가 소수로 좀 지배하게가 언급드렸는데 신규 상장 중에 보로노는 한 두세 번 언급드렸죠. 오늘 실은 최고로 중요 중에 강합니다. 네, 신규 상장한 이 플랫폼 기술을 라이센싱하고 가치가 있는 이 관련주인데 얘기한 김에 제가 몇 가지 변수 있는 바이오를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만 하세요. 지금 지난번에 44,000원 기점에 알테오제는 팔고 좀 간전해라 했는데 요거 최근에 왜 못 가냐? 네, 지금 그동안 했던 계약과 관련했던 좀 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요거 알고 가시죠. 변수 있는 건 손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임상을 마무리하고 식약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보완까지 했는데 약물의 유효성은 저도 인정하는데 대한민국 식약처 변수가 있습니다. 이 식약처 변수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약물에 대한 합리적 선택보다는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거는 뭐 소송권에 걸려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변수 때문에 이 약은 미국에서 결국에는 검증해야 돼요. 미국 3상하고 있죠? 미국에서 검증하려면 한국은 이런 특별한 환경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네, 이거 변수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증시 분위기가 그래도 좀 괜찮을 거다라고 지난 시간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 초반에 시장 분위기 다시 좀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다음 주 증시 어떻게 전반적으로 좀 보시는지 투자 전략 팁 주세요. 네, 어제 제가 코멘트를 했는데 그 멘트는 우리가 이제 최소한의 제가 뭐 상승 반등이 짧게 나온다면 그렇다는 거. 최소한이라는 거는 그 위에로 최대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로 한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예 그냥 지금 이제 오늘 하루 쉬면은 수명이 더 길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 보시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글로벌 증시의 방향타는 상승이라는 거예요. 결국 중국도 오픈한다. 경기를 살리려면 중국이 오픈돼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장은 이제 여기에서는 최소한 연말까지는 봐야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뭐 내일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무도 몰라요. 내일 누가 갈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하단부에서 피어오르는 경기주 축, 핵심 소자, 핵심 부품, 그 다음에 지금 비기슈로 자리 잡고 있는 주가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2차 전지나 바이오는 조금 각계 전투하지 않을까. 개별 모멘텀 주가와 일단은 바닥에서 일어서는 경기주 축, 이 두 가지 축을 함께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이게 제가 주요 전략이고 다음 주를 뭐가 될까 이건 모르는데 저는 추세 방향성은 연초까지는 상승 방향으로 본다는 거. 여기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연수 전문가 함께했습니다.